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화상 시스템,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에 대해서 떤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새로운 이제 질문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다 보니까 지금 원래 계획한 진도대로 지금 진행이 안 나가는데요.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우선은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은 저겁니다. 과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온택트 교육 산업이 빠르게 확산 정착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뉴스나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온택트 사회 문화들이 빠르게 정착이 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언택트하고 온택트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그 정부에서도 이걸 육성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고 개발 R&D 쪽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이 약간의 이제 좀 이 계획과 실제 필드에서의 이제 괴리들이 생기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 이제 관련된 이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언택트나 온택트에 대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요. 그러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많이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이런 인프라들 시스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라 하겠죠. 하드웨어들은 이미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언택트나 언택트 시대에 맞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은 잘 돼 있지만 그 안에 담을 컨텐츠, 그 안에 이 컨텐츠를 담아줄 이거를 만들 메이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인간이 이 기술을 예전에는 이제 기술을 인간의 이런 창의력이 기술을 앞섰지만 지금 반대로 인간의 창의력이 이런 기술들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정착기가 확산 정착될 것이냐? 저는 빠르게 확산 정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시도도 있고 이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정착이 됐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애니메이션 산업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해왔고요. 이번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빠르게 오히려 그냥 당연시 그리고 이쪽에서는 요거를 좀 더 이제 좀 이 체계화 플랫폼화 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고유한 모델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산업에 또 다른 소비 산업, 서비스 산업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하던 관습대로 하던 거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변화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좀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그럼 과연 소비자들의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확실히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그런 생각과 행동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텐츠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그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굳이 내가 대학을 꼭 다녀야 되나? 아니, 충분히 비대면으로도 내가 대학의 수업을 따라가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비싼 돈을 내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물론 이제 대학 수업에 따라서 이제 실습 수업도 있고 이론 수업이 있기 때문에 뭐 대학에서는 이론 수업은 비대면으로 하고 실습 수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현장에 나와서 한다. 근데 어차피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부동산 사업을 하는 데지 진정한 학문들을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어,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 교수들의 수업들을 이제는 수업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제일 대학에서 원치 않는 것들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대학의 교수 수업과 다른 대학의 교수 수업을 비교당하는 거, 비교하는 거. 예전에는 대학들의 서열이 있어서 대학 중심으로 대학을 비교를 해서 애들이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학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이제 이 수업 능력이죠. 강의 능력.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그 노트로 학원 강사처럼 그 노트로 해서 계속 쭉 수십 년간 수업을 해오고 교수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한 것을 빠르게 습득을 하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교수의 일이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네. 뭐 교수는 교수 나름대로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어차피 교수도 저는 이제 교수도 개인 사업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은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으로 보고 오픈 마켓이라고 하면 폐쇄몰이라고 보면 되겠죠. 폐쇄몰 내에 내가 특정 파트에서 잘하는 교수들이 와서 거기서 서로 수업을 하고 뭐 월급쟁이도 있겠지만 뭐 수익 분배하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결국에는 소비자고 학생이 결국에는 왕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게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좀 대학의 어떤 이 구조적, 이 기형적인 문제들 참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의 대학 뭐 이런 다 좋아요. 우수한 인재들 양성되고 한데 그게 대학 때문에 그러냐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과들을 낸다라고 보지. 물론 이제 그 가르치는 교수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 퍼블릭 스쿨 같은 경우도 이런 비대면을 계속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학교가 필요할까? 학교가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이걸 다 배울 수 있는데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도 내가 이걸 배우고 내 꿈을 실현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가 뭐 이미 오랫동안 관행과 관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되는 속도가 옛날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수십 년이 아니라 수년 내에 바뀔 것 같아요. 속도라는 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랑 실제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변화되는 속도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IT 강국이라 해서 제일 뭐 빠르게 그 우리나라 문화가 또 빨리빨리라고 있지만 빨리빨리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질이 급하고 성격이 급한 거지 어떤 그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변화하는 이제 추세가 있잖아요. 인류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당장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 있는 이런 가까운 미래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자들도 바뀌지 않으면 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이제 힘드실 거예요. 특히 교육사업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교육으로 계속 돌리다 보면 기존의 대학하고 별 차이가 없고 기존의 퍼블릭 스쿨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사들도 보면은 자기가 전공한 거에서 거기서 딱 끝나잖아요. 그 임용고시 받은 다음에 자기가 배운 내용,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입시에 맞춰서 모든 거를 지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새로운 걸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금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그럼 이제 가까운 미래 세계에 이 개인들이 가져야 될 역량이 뭐냐? 당연히 이제 이런 가장 인류가 지금 이제 이 그 무상교육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고등교육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어떤 배경 지식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이런 어떤 디지털 사회의 전환에 필요한 필수 역량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누가 가르칠 건가? 교사들은 절대 못 가르칩니다. 교수들도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가르칠 시간이 없죠, 또. 좀 그런 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어떤 역량이 지금 이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냐면은 이런 그 디지털 크리에이팅 하는 이제 역량들을 많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도 그런 기본적인 소양도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소통하는 언어가 되더라고요. 영어랑 국어처럼. 이제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도 이제 언어거든요. 언어라 보시면 돼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이 인류가 이제 인류가 번성하면서 발전하면서 계속 거기에 맞게 언어들도 계속 바뀌어 갖고 왔거든요. 개정되면서 바꿔. 이 언어를 보면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의 발전 수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굉장히 좋은 언어지 않습니까? 한국어의 이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발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발전과 번영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이 한글이라는 언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되면서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역량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 같은 경우 때가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유아 애들이 될 수 있겠지만 얘네들은 앞으로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안 갖고 있으면 앞으로 이 사회에서도 또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지금 국영수 해서 내신하고 입시 문제 더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거 외에도 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이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하면서 이 디지털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크리에이터들을 잘 양성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들은 플랜 C에 대한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잘 통찰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사업 비전을 세우셔야 되고, 그 비전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이제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높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할 거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건데, 이제 이 다음 장에 나올 건데, 이 교육사업자들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뭐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 좀 있어요. 노트북을 갖고서 웹캠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자기네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업 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기응변이지,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했을 뿐이지, 그거를 내가 잘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비대면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일을 하면서
이제 나름 분류를 해본 방식이고요. 우선은 오프라인 교육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관련된 서비스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거.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된 개입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지금 관행이나 관습처럼 쭉 해왔던 것.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랑 사회의 필요. 그 다음에 어떤 로컬 시장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프라인 교육 사업으로 이제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분들은 비대면 사업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비대면 교육 사업은 좀 틀려요. 관련 서비스 운영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말인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죠? 뭐냐면 이제 우리 내신이나 입시는 뭐 그 관련된 종사자들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요. 대신 그 입시 컨설팅 이제 컨설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의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이런 충분한 수요와 그다음에 그 고부가가치를 내는 사업 모델로 고가로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그만큼 또 좋은 애들이 몰리다 보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그런 풍부한 좋은 데이터를 갖고서 했던 이제 이런 컨설팅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와 강사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들이 부족한 거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죠. 그 예를 들면 그 전문 컨설턴트가 서울에서만 해도 충분히 자기가 돈을 버는데 굳이 지방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은 돈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하는 게 좋고요. 이런 이제 이 자원의 부족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비대면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적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이랑 별개 문제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녹화를 해서 그 스트리밍 서버에 올려서 스트리밍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 메이저들 그 온라인 업체들의 그 완강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완강률이 2%가 안 돼요. 그거를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모델이에요. 스트리밍은. 그렇게 따지면. 듣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 같은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90% 이상이 EBS 녹화 강의를 틀어줬거든요. 애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학생들의 학력 부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학교 책임이죠. 왜? 녹화 강의 자체가 스트리밍 강의 자체가 이미 전부터 완강률이 2%도 안 되는 거를 이미 학생들 그건 실패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제공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학교가 너무 무책임하다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를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오프라인 교육처럼 관행처럼 관습처럼 해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또 비대면 교육은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처럼 할 수 없는 교육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쉽게 얘기해 주면 꼭 이거는 우리 교실에 와서 수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 운영 인력 자원들이 부족을 해서 도저히 교실로 출장을 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를 말하건 소비자의 요구와 사회의 필요가 있어야 어떤 오프라인이든 비대면이든 교육에 대한 그 니즈가 발생을 해야 이제 이 산업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 종사자, 제작자,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오프라인 교육은 오로지 폐쇄적이고 로컬 교육이에요. 로컬이에요. 딱 제한된 시장. 근데 비대면 교육은 아니에요. 비대면 교육은 로컬 또는 전국 또는 글로벌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강의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요. 저는 그 이제 제가 학교도 다녀보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들, 기업 출강하시는 강사들도 좀 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화상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해외적 콘텐츠도 저희가 한국에 제공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저는 솔직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어떤 지식과 운영 노하우도 제가 풍부하게 갖고 있고, 다양한 산업 영역별로 해서 저희가 이런 이 비대면 형태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이제 서비스 이제 그다음 구축을 하고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희도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강의력이 좋고, 만약에 강의력이 내가 좋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제 어떤 영상 연출과 강의 연출만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면요, 전국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전국으로요. 지금 대부분의 강사들 정말 재미없게 수업합니다. 인강하고 또 틀려요. 그다음 EBS 강의하고 틀려요. EBS 강의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이제 다 방송 원고를 다 이제 작성하고 그다음에 또 기획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어떤 이런 차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게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하고 편집을 하고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이브는 그렇게 하시면 라이브는 아니에요. 라이브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주기는 쉽진 않아요. 물론 이제 이런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화상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쉐어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못지않게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비 수업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연출이에요. 연출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수업을 오랫동안 듣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해야 될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애들이 집중해서 머릿속에 쏙 넣어주느냐. 이게 다 연출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교수들 보면은 그냥 오프라인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이 재미가 없죠.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대학교 수업 아시잖아요.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하잖아요. 2시간, 3시간씩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요. 제가 한번 교수님 수업을 한 번 봤는데 어, 이 상태로 1시간을 계셨어요. 전 처음에 정지영상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하겠어요. 좀 이런 연출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대면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영역에 대한 저는 이제 이런 분류를 하자면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대면 교육은 인적 자원이 부족한, 그 다음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기존에처럼 오프라인의 관행이랑 관습처럼 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로컬이 아닌 전국이나 글로벌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싶은.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정리하면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말씀한 대로 좀 특별한 강의, 강사 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것들, 그런 강의들이 비대면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강의들을 위주로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강의력이 정말 뛰어나고 엔터테인 기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국이나 글로벌로 나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려면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이제 창업 지원이나 이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키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본 바로는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스타트업은 없었고요. 아예 생각도 못 하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죠.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과 운영적인 부분과 경영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능력자는 없어요. 저만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잘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알고 계시고 나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떻게 이거를 접목을 시킬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네요.
지금 비대면 교육, 임기응변식 대응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궁금하시죠? 자, 이거는 임기응변식 대응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 비대면으로 교육 사업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런 비대면 교육 사업의 퀄리티나 품질이나 다 떨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면 그냥 1대1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사업한다고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대로 수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시스템도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노지텍 거 시스코 장비에 준하는 성능에 약간 좀 비슷하게 좀 흉내내는 거를가 보통 이 오픈마켓에서 한 170에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시스코 SX20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50 정도밖에 안 해요. 150, 160 정도? 원래는 이 MSRP 이 제조사에서 그 원하는 이제 소비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얘네가 489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많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장비는 어차피 사면은 내 자산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 줌도 어차피 계정을 사야 되잖아요. 시스코 같은 경우도 웹엑스라는 계정을 하나만 사면 돼요. 예. 근데 또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요 모양은 자, 시스코 SX20이라 할게요. 자, 시스코 SX20이 PC 모바일 사용자하고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서비스 업체가 껴야 돼요. 서비스를 통해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웹엑스, 줌 같은 데죠. 그러면 시스코 장비랑 이 웹엑스나 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 다수의 PC 모바일을 사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스코 SX20이라는 하이브리드 화상 장비가 PC 모바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통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 대륙이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수업하냐면은 대학 강실 내에 그 시스코 SX20으로 해서 또 반대편에 있는 대학 강의실에서도 시스코 SX20으로 수업을 해요. 그럼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전에 얘기했듯이 생생함, 생동감, 고화질, 고음질이에요. 이거는 웹캠이 아무리 좋은 PC를 갖다 끼우고 그 로지텍의 미치업을 갖다 껴서 해도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거는 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다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 그래서 뭐 충분히 우리는 웹캠으로도 가능하다, 웹캠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전용 장비 수업하는 거랑 웹캠을 이용해서 PC 베이스로 해가지고 하는 거랑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전용 장비가 그래서 전용 장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시스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비를 누가 두냐면 이거는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쓰겠죠. 왜? 이거는 강의를 공급하는 거고 여기는 강의를 공급받는 자인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시스코 장비는 자산으로 잡히고요.
자, 그러면 이거가 어떻게 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고정비가 되겠죠. 자, 이제 웹엑스하고 줌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고정비는 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계정, 미팅 계정 하나 있어야 되고요. 여기 한 14달러인가? 14.9달러인가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SIP 룸 커넥터라는 계정을 또 사야 돼요. 요게 49달러예요. 자, 근데 웹엑스는 웹엑스 스타터 여기 14달러인가요? 요거 하나 사면 끝나요. 자, 그러면 훨씬 비용 부담이 적죠? 왜? 줌이랑 웹엑스 같은 경우, 줌하고 웹엑스 같은 경우는 화질 퀄리티 똑같습니다. 720p.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줌이 어떤 이 밴드위스가 불안정했을 때 다시 720p로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는 이제 회복하는 복원하는 그 타이밍이 줌이 오래 걸려요. 줌이요. 물론 줌도 장점이 있죠. 기능이 다양하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기능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줌 같은 경우는 저는 기능을 다 써봤거든요. 다 써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줌에서 쓸 기능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웹엑스가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해요. 웹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자잘한, 그러니까 사용자가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세팅할 수 없는 기능들을 그 웹엑스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이런 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다 그냥 강제로 다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훨씬 퍼포먼스 잘 나옵니다. 제가 시스코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보니 줌과 시스코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줌은 설정하는 것들이 많은지가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줌이 그래도 그나마 그 시스코라는 이런 하이엔드급 장비들을 호환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중에 몇 개 안 돼요. 그래도 줌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근데 걔네들보다 훨씬 더 어차피 이런 화상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는 처음에 폴리콤과 시스코가 전 세계를 주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스코가 전 세계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 시장이 한 56%, 그 다음에 폴리콤이 한 27% 정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여기.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 시장이 커지면서 하드웨어들은 좀 떨어졌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올라갔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얘와 얘는 퀄리티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퀄리티를 따라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면은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실제 어차피 시스코 SX20은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는 줌보다는 웹엑스가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런 클라우드만 녹화된 저장 공간은 줌보다 웹엑스가 5배가 더 많습니다. 5기가 정도 주고 얘는 1기가밖에 안 줘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스코 장비를 연결하려면 별도의 룸 커넥터라는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되지만 웹엑스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한다. 이 14달러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하면은 자, 지금 이런 형태는 학생들이 집에서 재택으로 수업한다는 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강의를 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강의를 너무 잘하는 강사 A씨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왔어요. B라는 학원과 C라는 학원, D라는 학원에서요. 자, 근데 이 학원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좀 고선명, 고화질을 해달라.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조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B학원 같은 경우는 B학원과 C학원과 D학원이 얘네도 B학원도 SX20을 갖고 있어요. D학원도 SX20을 갖고 있고 여기는 PC로 연결을 해서 수업할 PC랑 웹캠으로 웹캠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죠? 플러스 마이크. 마이크는 외장형 마이크 쓰셔야 돼요. 노트북에 내장된 웹캠이나 마이크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장형 웹캠, 외장형 마이크 쓰셔야 됩니다. 외장형 마이크도 그 개인들이 쓰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회의용 마이크 쓰셔야 됩니다. 회의용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싼 거. 그리고 이제 시스코 정도 되는 고감도 마이크 사시려면 최소 100만 원은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자, 웹엑스 같은 경우, 웹엑스를 쓰면 어떻게 들었죠? 웹엑스는 계정 스타터 계정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14달러 정도만 있으면 돼요. 웹엑스는. 자, 그러면 줌은 얼마 들까? 줌은요. 자, 줌은 XX20이 몇 대가 붙죠? 동시에 3대가 붙죠? 자, 그러면은 줌 같은 경우는 얼마가 비용이 들어가냐면은 기본 미팅 계정 한 개에 14.5달러. 동시에 SX20 장벽 3개가 붙죠? 그럼 뭘 해야 돼요? SIP 룸 커넥터라는 거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합니다. 3개니까 얼마죠? 49달러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18, 3, 4, 12, 27이죠? 자, 그러면 147달러가 들어가요. 줌으로 하게 되면 그 줌은 그럼 토탈 얼마죠? 요거 합치니까 162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수업 이 형태로 하게 됩니다. 웹엑스는 14달러로 다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웹엑스를 저는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웹엑스랑 줌은 성능 차이 전혀 없고 화질 차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줌이 단지 기능이 많은데 아까 제가 계속 서두에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능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예, 쓰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웹엑스로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비용 대비, 안정성 대비, 보안성 대비해서 훨씬 더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수업을 잘하는 강사라면 이런 식으로 사업화에 대한 전략을 짜셔도 좋아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이라는 거를 그냥 내 학원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할 거면 그냥 저렇게 웹캠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업화해서 뭔가 좀 더 그 생존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이제 짜실 분들이라면 원래 죄송합니다. 제대로 갖춰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노지텍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스코 장비에 좀 비슷하게 흉내내는 노지텍 거를 사시려면 결국에는 160에서 180만 원 정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웹캠 정도를 돌리려면
고가의 노트북이나 고성능의 노트북이나 고성능의 PC를 또 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어차피 OS 기반으로 여러 드라이브 로드되고 이렇게 PC로는 화상으로만 쓰실 게 아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쓰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리 고가의 이제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셔도 그 안에서 이제 로드되는 이제 드라이버들이나 로드되는 프로그램들이나 로드되는 것들이 많다면 또 느려져요. 그래서 전용 기기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많이 만나뵈고 많이 설명을 드려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소탄대시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차이가 없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지금 이거 하는 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면 그냥 저 웹캠을 하시면 돼요. 웹캠 방식으로 해서 그냥 가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좀 사업화해서 나간다? 그러면 생각 다시 잘 해보십시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 연구를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다 끝낸 건데 여기가 뭐냐면은 좀 국내에서 그래도 좀 큰 규모의 사설 영어 유치원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영어 유치원 수가 증가를 하면서 생존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영어 유치원들이 다 사업 모델이 다 비슷해요. 제가 들어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똑같아. 교재도 비슷해. 교재도 뭐 미국 교과서래. 그게 뭐가 중요해? 미국에서 쓰는 교과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프터 그 방과후 프로그램 뭐 운영합니다.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 종류만 틀리지. 고민이 뭐였냐면은 수업료는 비싸게 받는데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영어 유치원들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기대 심리를 최대한 활용을 한 마케팅을 했죠. 그래서 부모들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만족도도 좋아요. 왜냐하면 원어민하고 장시간 노출이 돼서 이제 뭐 특별히 뭐 얘를 유학을 보낼 거면 뭐 원어민과 이제 만나서 이제 하루 종일 영어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영어도 굉장히 이제 아주 능숙하게 잘하겠죠. 근데 이제 그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로 뽑힌 이제 원어민들 보면은 의심스러운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어민들 보면은 뭐 토플 자격증이나 이런 거 뭐 오지만 그거 제대로 확인 안 합니다. 그냥 그 라이센스 있으면 그거를 위조를 했는지도 확인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사설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공공이나 공인교육기관하고 제휴가 참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가 이제 요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애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까 앞전에 나왔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니 수업료를 한 달에 매달 200만 원 이상 내는데 부모님들 열 받죠. 수업 웹캠 연결해서 수업하는데 내가 이 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불만이 증폭이 되고 심지어는 어, 잠시 등원을 중지한 부모님도 꽤 많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붙잡고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느냐. 근데 기존에 있는 전략과 서비스 전략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에 오프라인 하던 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가 한번 잘 접목을 시켜서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2달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자,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게 된 영어 유치원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공인교육기관의 비대면 수업을 영어 유치원에서 바로 직강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래서 수업료가 기존보다 좀 더 증가했어요. 예를 들면 200만 원인데 270만 원, 280만 원으로. 그래도 부모님들이 좀 수업료가 좀 증가했지만 특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익스큐즈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비대면 직강하다 보니까 해외 교육기관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가 직접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해외에 있는 학교에
학교가 참여하는 온 오프라인 협업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공인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라든지 공인 인증서들이 있어요. 코스를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되면은 그거를 그 예를 들면 미국의 대학을 갈 때 그 서티피케이트를 인증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그 해외 현지에 있는 학교의 졸업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내에서 발행할 수 있게 해드렸죠. 그래서 이 영어 유치원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설 영어 유치원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해외 공공이나 공인 교육기관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구축된 이제 하이브리드 화상 시스템으로 해서 자체 수업도 고화질로 제공하게 되고, 예, 기존에 줌으로 웹캠으로 하던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해서 2주간 뭐 폐쇄하더라도 집에서 해외에 있는 학교 수업은 쭉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코스를 다 이수를 해야 서티피케이션이 나오니까 부모님도 좋아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기가 코로나 그러니까 비대 코로나 시대 이제 비대면으로 원생 모집 설명회를 실시했고요. 제 로컬 영어 유치원 중에서 신입 원생 수를 제일 먼저 마감하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데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전략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능력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수업 영상은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거기 그분들의 고유한 사업이고 그분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례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자세하게 얘기는 해드릴 수 없으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우선은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거를 갖고 제대로 사업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어떻게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잘 고민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프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어떤 그 구분을 했을 때 일단 거기 종사자들이 좀 그 관련된 전문 종사자들이 적고 또는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자로 해던 방식대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로컬이 아닌 전국구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화해서 좀 확장을 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사업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사업화한다면 이 사업에 맞는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상 연출과 이 수업, 강의 연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주고서도 비대면으로 수업을 받아도 아깝지가 않은 좋은 컨텐츠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원래 일정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이 많으면 좋은 거죠. 질문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 메일 주소는 이겁니다. 자, 제 메일 주소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요 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좀 이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컨설팅을 원하면 저도 죄송한데 무료로 못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한 질문이나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면 그 정도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도 긴 시간 드는 원래 제가 이거 20분, 3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저는 수다쟁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저 다음 또 시리즈 때는 다음 시리즈에는 이 장비 화상 장비 연결하는 거랑 화상 장비를 줌이랑 웹엑스랑 연결해서 세팅하는 거 요걸 좀 이제 기술적인 거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엑스하고 줌에서 이제 이런 개인 이제 설정하는 거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줌이나 UX 같은 경우는 뭐 개인들이 사용 방법에서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인 걸.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정도만 쓰는 것도 써도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거 했는데 이런 하이엔드 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좀 더 그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도 틀리게 설명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궁금한 거는 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